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수문기입니다. 이제 벌써 하반기 가고 있고요. 이제 7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상반기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오면서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도대체 대응해야 될까,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으신 시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 계신 전문가 분 모시고 지금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운용부무장 이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투자 트렌드가 약간 또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최근 투자 트렌드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머 캔디라는 단어인데요. 부머 캔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잘 아는 베이비 부머 그리고 캔디, 사탕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이 상품의 뜻은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의 달달한 투자 상품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미국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로 치면 7, 80 정도 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들이냐면 미국에서 인구층도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은 TDF니 장기 적립 투자니 미국의 어떤 투자 문화를 주도해왔던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20대, 30대서부터 지수 ETF들을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해왔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근데 은퇴 이전하고 이후는 상황이 다르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투자를 찾게 됐고 그분들이 찾고 있는 투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바로 부머 캔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부머 캔디 상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커버드 콜처럼 현금 흐름을 주는 상품. 두 번째는 내가 장기 투자가 어려우니까 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손실을 좀 가져가면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하락 방어형 ETF 상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부머 캔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투자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투자자분들도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적으로 이제 은퇴층이 많아지시고 커버드 콜 ETF, 배당주 ETF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가 약간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미국 관련된 그런 인구 구조적인 거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력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은퇴를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이 어떤 호황기도 겪고 이렇게 미국 증시의 성장을 함께 겪었던 세대인데 이제 그 세대가 당장 은퇴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현금 흐름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엄청난 돈들이 좀 투자 관심사가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사실 은퇴 이전 투자보다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은퇴 이전의 투자자분들한테는 금융 투자 전문가들도 그냥 장기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분산 매수하십시오.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은퇴 이후의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나눠 쓸 것이냐, 어떻게 그런 현금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 보유한 자산, 노후 자산이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라는 게 엄청난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은 저도 이제 겪어왔지만 일단 사회초년생이든 일단 직장이 있어서 어떤 현금 흐름이 있기만 하면 사실 이번 달에 좀 손실 나도 버티던가 다음 달에 또 반도 월급의 일부를 물타기 하던가 하면은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은퇴하면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 게 이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까먹으면 안 되면서도 인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니까 그거 관련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투자자분들은 커버드 콜 ETF, 현금 흐름 때문에 커버드 콜 ETF는 친숙해지셨어요, 많이. 지금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2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2년 전 정도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상장할 때만 해도 2천억대 자금 규모였는데 지금 9.6조, 거의 10조에 가까운 시장으로 2년 만에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였고 저는 오늘 그 반대되는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부머 캔디의 두 번째 유형인 하락 방어형 ETF.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하락 방어 ETF에 대한 거를 딱 정의를 내려보면 말 그대로 하락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이 들어가져 있는 ETF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일 리스크 헤지 ETF.
있고요. 그러니까 네. 꼬리 위험을 해지하는 ETF다라는 뜻의 테일 리스크 해지 ETF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버퍼 ETF라는 거. 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버퍼 ETF가 처음 소개됐을 때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테일 리스크 ETF는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텍티브 풋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극단적인 리스크, 테일 리스크를 해지해보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하락 리스크 상품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특징이 뭐냐면 방어하는 만큼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이게 네. 나쁜 상품이냐? 그렇지 전혀 않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패시브 투자 철학이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제 단순 지수형 상품을 저비용으로 장기 투자하면 성과가 좋다. 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우리가 올인해서 장기로 보유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 존 보글의 한 저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을 100%를 들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100에서 당신 나이만큼을 뺀 것만큼만 투자하는 거를 이제 존 보글은 추천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00%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네. 사실 우리가 뇌에는 뇌내 피질인가요? 이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본능을 담당하는 파충류의 뇌라는 부분이 있대요. 네네네. 이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손실, 눈앞에 있는 손실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맞아요. 덜덜덜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내재된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능 때문에 지금 S&P 500, 나스닥 100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고점의 시점에서 꺾이는 거 아닐까? 이 불안을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방어형 ETF란 건 뭐냐? 이런 위험 관리를 할 때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를 하거나 분산 매도를 하거나 네. 그런 류의 전략일 텐데요. 네네. 그런 위험 관리의 전략을 ETF 안에 내재화시켜서 적절하게 위험 관리를 해주고 적당한 수익률을 그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는 상품이 이제 하락 방어형 ETF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만들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방어 네. 효과와 적당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봤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품이 네. 그런 도전을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얘기만 들어봐도 상당히 뭔가 새롭고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말씀해 주셨지만 적당한 수익률과 적당한 위험 관리라는 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라는 긴 이름의 상품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상품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 논문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위험을 피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바는 투자자들의 전혀 놀랍지 않은 욕구이다. 전혀 놀랍지 않은 unsurprising desire. 너무 약간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위험을 감내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쵸. 투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손실을 좀 낮추고 수익을 키우는 그런 행위, 본능에 가까운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버드 콜 ETF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장이 커졌는데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상품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손실은 맞고 수익은 추구해야 되는데 네. 커버드 콜은 상방은 맞고 아래는 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그렇죠. 네. 약간 현금 흐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커버드콜 상품인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상품은 아래를 막고 위는 여는 구조의 상품을 저희가 이번에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품 이름으로 이 상품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미국 테크백이니까 저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표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해지라는 뜻은 해지펀드 해지입니다. 울타리라는 뜻이죠. 울타리.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내 목장에 내 귀한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어디에다 치느냐? 월간 목표. 내가 매월 특정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 가격이나 요 가격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내가 해지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최대한 한번 막아보겠다. 라는 이름으로 키움 미국 테크백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가 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기술주 100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손실은 좀 제한하고 수익은 좀 여는 그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는 유형의 전략을 여기 녹여내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투자자분도 잘 아시거든요. 이 커버드 콜 전략의 반대 포지션이 기초 자산을 매수하고 이제 풋옵션을 매수하는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건 잘 아세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요 프로텍티브 풋을 복제했다라는 게 이번 상품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품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처음 접해보시는 네네네. 세계적으로 또 사실 이런 유형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은데 왜 근데 이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시냐 네네네. 이게 가장 궁금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커버드 콜 ETF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을 매수하고 옵션을 매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옵션을 매수를 하면 그만큼의 현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어 전략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아래는 막고 위는 여는 이 전략은 정말 투자자들의 본능을 따르는 욕구를 따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큰 비용이 나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커버드 콜의 반대니까 옵션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아, 이게 한우를 사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툭불 등심이 너무 비싼 거예요. 툭불 등심이 비싸니까 이거를 싸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소를 키워서 잡아먹겠다. 가장 싼 방법이죠. 산지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방법이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비싼 옵션을 시장에 가서 사지 말고 우리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직접 옵션을 복제함으로써 그 옵션의 매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최대한 낮춰보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낮춰서 옵션과 동일한 방어 효과는 제공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근사한, 유사한 수준의 방어 효과를 투자자한테 저렴하게 제공을 해서 투자자분들의 그런 상품을 통해서 심리적 편안함을 가진 투자를 하시면서 생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상품을 투자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기술주 100을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한다. 100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올라주면 좋은데 변동성도 심하고 지금같이 뭐 하반기에 어떤 악재가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또 갑자기 돈도 필요할 수 있고 한데 뭐 원금 손실이 커지면은 또 타이밍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해지라는 그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해지하는 그 비용이 요즘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한다면 막 기관들처럼 막 비싸게 주고 쉽게 말하면 외식을 하러 나가듯이 그 음식을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런 유사한 전략을 쉽게 말하면 집에서 유사한 맛을 내면서 효과도 나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그래도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은 효과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네. 매월 첫째 날 이 상품은 월간 수익률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월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월 첫날에 그럼 한 달 동안 이 주식이 우리가 투자한 자산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식을 50%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는 이 상품은 매일 매매하는 전략 ETF입니다. 매일 저희가 매일 매매를 하는데 시장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주식을 계속 사드립니다. 처음에는 50%를 들고 있었는데 시장이 오르네 하면 자동으로 매일 주식을 막 사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성과는 이렇게 시장에 점점 참여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겠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들고 있는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하면 저희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계속 매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매도하다 보면 주식이 이제 다 떨어지면은 더 이상 시장이 빠져도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주식이 줄어드니까 막 증시가 막 빠져도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구조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하방이 제한됐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올라가는 건 추격이 열심히 따라가서 비중 늘리니까 노출은 되고 맞습니다. 이 상품의 그 이면적인 특성은 뭐냐면 추세 추종 전략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저희가 블랙쇼ल्드 모델을 통해서 최적 확률이란 걸 계산을 해서 시장이 오르면 주식을 사서 위로 올라가고요. 시장이 빠지면 이 손절 라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저희가 주식을 털어내면서 방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매일 일어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상품을 딱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 그렇게 느끼시겠네요. 체감하시기에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야 이거는 약간 떨어질 땐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를 땐 비슷하게 따라가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뭐 하루하루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매매를 해서 이제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한 달 뭐 단위로 일주일, 봤을 때. 2주일 단위로 딱 추세를 보면은 얘는 올라가면은 쫓아 올라가고 올라가네. 내려가면 바로 파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뭐 4월 달에 관세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관세 쇼크가 있을 때 갑작스러운 이벤트잖아요. 그럼 갑작스러운 이벤트일 때 투자자들은 되게 당황해요.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그쵸. 더 사야 되는가? 맞아요. 네네. 이 의사결정은 되게 어려운 투자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딱 방어선을 정해놓고 이 어떤 이벤트가 탁 터서 밑으로 터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를 해놓고 시장이 진정되고 시장의 방향이 올라가면 확률이 되면 쭉쭉쭉쭉쭉 사가는 거죠. 네네. 이제 이런 되게 냉정하고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확실한 위험 관리와 추세 추종을 동시에 하게끔 하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런 국면에서 투자 판단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상품을 통해서 좀 더 냉정한 위험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뭐 과거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면 미국 15년 만기 국채의 어떤 변동성을 가집니다. 이 상품 그렇게까지 자체는. 변동성이 낮아져요? 네, 10%대거든요. 10%. 지금 최근에 이제 S&P나 나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뭐 20%대, 나스닥 더 많아요. 25%대의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과거의 어떤 시계열에 기반한 변동성을 측정을 해보면 12, 3% 정도의 변동성을 되게 스테디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만기 국채는 요즘 국채 투자도 많이 해보셨기에 알겠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주식이란 건 장기로 보유할수록 약간 우상향하는 특징이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은 채권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데 변동성이 좀 낮은 주식의 투자 성과, 우상향의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구독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상품을 어떻게 조금 더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상품은 재간접 상품이에요. 저희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TF에 투자를 합니다. 뭐 QQQQ 그리고 QQQM 이 두 가지 나스닥 ETF를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이거를 복제한다는 건 주식 비중이 있으면은 옆에 채권 비중이 있잖아요. 저희가 채권은 SGOV 라고 하는 미국 초단기 국채 ETF 빌이라고 하는 3개월 만기 이하의 채권들을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초단기 국채를 저희가 채권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에 50% 정도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고 월간에 나타나는 이 변화에 따른 매매는 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일리 리밸런싱을 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커버드 콜과는 반대의 어떤 구조를 구현을 해내었다라고 하는 게 더 재미있는 특징일 것 같고요. 아까 수익률은 말씀드린 대로 채권 정도의 변동성에서 주식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월배당을 줍니다. 분배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QQQ를 들고 있고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뭐 배당금과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매월 분배를 해주는 식으로 운용을 할 예정에 있어서 월 현금으로까지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신기한 게 이 그림이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제 실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QQ 같은 ETF 대표적으로 나스닥하고 뭐 개별 종목도 하지만 빼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초단기 국채에 넣어놓고 월 분배금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주식이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따라서 이제 올라갈 때는 단기채 팔아가지고 늘리고 조금 뭐 과열됐다 싶으면 나스닥 좀 팔아가지고 다시 채권 넣어놓고 근데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야 이제 거의 전업으로 하니까 매일매일 하니까 하지만 그 은퇴하신 분들은 이걸 맨날 어떻게 이렇게 알아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해준다면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매매를 저희가 확률 값으로 최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금융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서 소수몽키님은 그런 샀다 팔았다의 비중 결정을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최적 확률을 도출해서 그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위험 관리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놓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6대4 전략은 유효한가? 네. 근데 왜냐하면 채권을 중장기 채권 같은 걸 가지고 갔을 때 주식이 빠지면 얘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 주식도 빠지면 금리도 같이 빠진다는 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유효한 위험 관리 수단이냐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이 방식 주식 자체를 팔아버리면은 뭐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고 나발이고 네. 그냥 주식 비중 자체가 줄어드니까 위험 관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류의 상품들이 되게 투자자들을 마음에 속 시원하게 명확하니까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요즘 좀 그런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식이 빠지면 금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주식금이 같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분명 위험 관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펀치 2방 맞으면 더 억울하니까 그런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면 네네. 저희가 손실 확률을 최소화하는 매매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막 하루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때 이 데일리 매매라고 하는 데일리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응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막지는 못한다. 확률적으로 방어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PDF를 공시하잖아요. ETF는. 그래서 거기에 저 ETF의 비중, 채권 ETF의 비중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얘네들이 저희가 운용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PDF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그럼 막 매일매일 공시까지 매일매일 해줘요? 매일매일 비중 바뀌는 걸 매일매일 PDF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걱정하실 게 없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상품도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장점과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 이제 설명이 됐지만 기본적인 장점은 저희가 걱정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거 되게 심리적인 이득이거든요. 저는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면은 이게 불안하거든요. 삶 자체가 되게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컨트롤되는 하락 위험 관리가 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좋은 어프로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식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쭉 내려가면서 쭉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단적인 손실이 왔을 때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련을 가지고 못 파시면서 손실을 키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강제로 이제 잘라버리니까 손실은 나지만 극단적인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인 손실을 경험하면 마이너스 40%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투자 포기 증가, 좌절, 투자에 이제 좌절을 느끼고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장을 떠나게 되죠. 가장 투자의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 극단적인 손실을 막는 전략이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고 그러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도록 월 분배금도 드린다라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커버드 콜이 주는 막 어마어마한 분배금은 아니지만 분배금을 준다라는 게 재밌는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걸 저희가 복제하지 않고 옵션으로 사면 옵션을 100%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규정에 파생 상품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안 돼요. 근데 이 상품은 파생 상품 비중이 40% 이하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ETF에 투자하고 선물에 투자하니까 선물로 매매를 40%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분들 사실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풋옵션을 사서 해지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복제를 하다 보니 옵션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 방어 효과다. 불규칙하게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마이너스 3%에 막아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막고 이 정도 레인지에서 약간 불규칙한 방어 효과 제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옵션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설계한 구조와 성과가 만기 투 만기로 가면은 되게 일정하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복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경로, 움직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불규칙하고 일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상품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어 효과와 추종 매매에 따른 상승 참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솔직하게 또 단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래 나 이 상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한다. 어떻게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축구 스타일로 보면 혹시 이탈리아 축구 스타일 아시나요? 빗장 수비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약간 수비지향적인데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는 스트라이커를 앞으로 보내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런 관점을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어 자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처음 시장 진입할 때 어렵잖아요. 시장에 진입할 때 뭔가 불안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상품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엄청 빠졌네. 그럼 얘를 팔고 명확한 투자 기회가 가진 것들로 조금씩 리밸런싱 해 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처음에 ISA 계좌인이 그런 계좌들을 처음 개설하셔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포트폴리오 막 짜시잖아요. 그때 막 내가 포트를 다 짜서 뭐 4개, 5개를 채워야 돼. 이렇게 조바심을 내실 필요 없어요. 일단 투자할 상품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 상품을 넣어놓고 천천히 시장에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1번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재밌는 활용 방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리스크 관리 전략, 분산 매수, 분산 매도 잖아요. 이 상품은 이 안에 그 원리가 들어가 있죠. 담겨 있죠. 시장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매수.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또도도도도도도도 매도하고 그런 위험 관리 자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상품에 거치식으로 그냥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또 시뮬레이션적인 어떤 결과인데 하방이 막혀있지 않은 류의 투자를 했을 때보다 좀 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거. 2년, 3년? 이 정도 투자를 해도 유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많은 금융상품 전문가들이 나와서 장기 투자와 분산 매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품은 약간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안에 이미 분산 효과가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는 은퇴 이후에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머 캔디라고 하는 상품처럼 은퇴자들을 위한 상품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야 되는데 기술주 투자에는 조금 참여하면서 위험은 컨트롤하면서 기술주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진짜. 기술주에도 관심 진짜 많으시면서도 은퇴한 상황이 많으시니까, 은퇴 후의 상황이 많으시니까 좀 위험 관리도 하고 싶으시고, 그런 분들께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새롭게 따끈따끈 나온 신규 상품인데요.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이제 명확하게 될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에 충분히 올라타면서 위험 관리도 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가서 조금 더 공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